아니, 흔적도 없이 다 쓸어갔네. 요즘 미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쓰는 제품을 사겠다며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마트를 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도 나도 그 제품을 사기 위해 경쟁은 물론이고 심한 마트는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인들만이 이 좋은 걸 쓰고 있었냐며 SNS까지. 전부 도배가 된 이 제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밀러예요. 35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죠. 보스턴에서 잘 나가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다니다가 지금은 버몬트 시골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말씀드릴게요. 작년 겨울 제가 일하던 스튜디오에서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잠시 휴가를 냈어요. 할머니 댁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제 유일한 가족인 80세 할머니 캐롤이 류머티즘 때문에 혼자서 걷기도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었죠.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예술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분이에요. 버몬트의 오래된 목조주택 그곳이 제 고향이에요. 150년이 넘은 이 집은 할아버지가 직접 지으셨다고 해요. 아름다운 건 분명하지만 겨울이 되면 난방이 큰 문제예요. 벽난로 하나로 이 추운 겨울을 버텨내야 하거든요. 할머니는 류머티즘 때문에 새벽에도 자주 깨시는데 그때마다 혼자서 벽난로에 장작을 넣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충격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보스턴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할머니의 고통을 모르고 있었다니. 그날로 결심했죠. 회사를 그만두고 재택근무로 전환해서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다행히 프리랜서 디자이너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시골이다 보니 인터넷도 자주 끊기고 폭설이 오면 며칠씩 고립되기도 했죠. 약국까지 가는 길도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도 이게 다 견딜만 했어요. 정말 힘들었던 건 할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는 거였죠. 류머티즘이 점점 심해지시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진통제를 사러 벌링턴의 아시안 약국에 갔다가 운명처럼 전기장판을 만났어요. 한국인 약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전기장판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전기로 바닥을 데운다고?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사 선생님은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수천 년 전부터 바닥을 데워서 추위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대에는 전기장판이라는 형태로 발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의 권유로 약국에 있는 의자에 앉아봤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차가운 의자가 아니라 포근한 이불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약사 선생님은 본인이 쓰던 전기장판을 하나 주시면서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온도 조절부터 안전한 사용법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설렜죠. 그날 저녁 할머니 침대에 전기장판을 깔아드렸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도 걱정하셨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신 뒤로는 달라지셨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통증 때문에 한두 시간마다 깨셨는데 전기장판의 은은한 온기 덕분에 6시간을 꿀잠 주무셨대요. 더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지셨고 진통제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할머니가 예전처럼 부엌에서 요리도 하시고 뜨개질도 다시 시작하시더라고요. 전기요금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장작값이랑 병원비를 합친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었어요. 벽난로처럼 불씨 관리도 필요 없고 타이머 기능으로 알아서 온도 조절도 되니까 정말 편했죠. 가장 행복했던 건 할머니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매일 저녁 전기장판 위에서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할머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세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도 신기하지만 그걸 이렇게 실용적이고 안전한 제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놀랍다고요. 저도 디자이너로서 한국의 이런 생활 혁신 제품들이 정말 흥미로워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은 거잖아요. 할머니와 저는 이제 한국 문화에 푹 빠졌어요.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배워서 만들어 먹고 있죠. 심지어 할머니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변화는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제가 올린 게시물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으면서 우리 마을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SNS에 할머니와 전기장판 이야기를 올린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일상을 공유하는 게시물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가 이뤄졌죠. 특히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디자이너의 감각으로 전기장판을 스타일링해서 찍은 사진들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저희 집의 오래된 목조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전기장판의 조화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나 봐요.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거실에 전기장판을 매치한 사진은 인테리어 매거진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우리 마을의 토마스 할아버지가 어느 날 문을 두드리시더니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이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류머티즘으로 고생하시는 부인을 위해 전기장판을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죠.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노인회관에서 전기장판 설명회를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제가 아는 걸 나누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수락했어요. 파워포인트로 예쁜 발표 자료도 만들고 할머니께서 직접 체험 후기도 들려주셨죠. 설명회 날 노인회관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다들 전기장판을 직접 체험해보시고는 놀라워하셨죠. 특히 제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40년 넘게 관절통으로 고생하셨는데 이런 제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급증했어요. 시골 생활의 현대화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시작했더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전국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특히 할머니의 건강 개선 과정을 담은 게시물들은 노년층 자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제품 소개였는데 어느새 제 SNS는 시골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다루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왔죠. 어머니가 전기장판 덕분에 다시 걸으실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의 통증이 많이 줄었다 같은 감사 인사들이었어요. 디자이너로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시각적으로 담아내려 노력했어요. 차가운 시골 아침을 따뜻하게 녹이는 전기장판의 모습, 할머니의 웃는 얼굴,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시간들. 이런 순간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죠. 특히 인기 있었던 건 버몬트의 아침 시리즈였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새하얀 눈, 전기장판 위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죠. 할머니가 전기장판 위에서 뜨개질하시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100만 뷰를 넘겼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의 한 전기장판 회사에서 협업을 제안해온 거예요. 제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다며 버몬트 지역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저는 그저 할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사업이 되어도 될까 싶었거든요. 고민 끝에 할머니와 상의했죠. 할머니는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사라, 넌 항상 남을 돕고 싶어 했잖아. 이건 기회야. 우리처럼 추운 시골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닌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과의 미팅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변화는 그 후에 찾아왔거든요. 매일 밤 할머니와 전기장판 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시골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죠. 그리고 그 꿈은 곧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SNS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특별한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진만 올렸는데 팔로워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몬트 시골 생활의 현대화라는 주제로 브이로그도 시작했어요. 영상에는 전기장판으로 달라진 할머니의 일상을 담았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전기장판 위에서 스트레칭 하시는 모습, 창가에서 새들에게 모이를 주시는 장면, 저녁엔 뜨개질 하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모습까지. 할머니의 소소한 일상이 담긴 영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류머티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가족들이 많은 공감을 해주셨죠.
그러다 한 제약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다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고 라디오 인터뷰도 하게 됐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전기장판이 궁금해서 찾아오셨다가 이제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여쭤보시더라고요. 특히 할머니의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셨어요. 노인회관에서 매주 한국 드라마 모임이 열릴 정도였죠. 제 디자인 작업도 변화가 생겼어요. 이전에는 주로 기업 로고나 브로셔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는 시골 노인분들을 위한 제품 설명서나 건강관리 가이드북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됐어요. 글씨 크기부터 색상 선택까지 노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했죠.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전기장판 사용 설명서를 새로 디자인한 거예요. 기존 매뉴얼은 글씨가 너무 작고 복잡했거든요. 저는 큰 글씨와 친절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이 디자인이 나중에 한국 본사에서도 채택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죠. 그러다가 정말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의 전기장판 회사에서 북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SNS 콘텐츠를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홍보 모델을 제안하셨는데 제가 역으로 제안을 했어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시골 노인분들의 삶의 질 전반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요. 놀랍게도 회사 측에서 제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제가 만든 사용 설명서 디자인과 SNS 콘텐츠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버몬트 지역 독점 판매권과 함께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까지 논의하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제 할머니는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사업 계획서를 쓸 때도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시니어 관점에서 조언도 해주셨죠. 사라, 넌 항상 예술가의 감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잖아.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나가면 돼. 이런 할머니의 말씀이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하나둘 세워나갔어요. 전기장판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구상했죠.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정기적인 건강 체크, 말동무 서비스, 간단한 집수리까지 시골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시켰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어요. 단순한 디자이너에서 사회적 기업가로 변신하게 된 거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의 작은 변화가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인생도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할머니의 건강이 좋아지고 사업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우리 마을에는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모든 건 노인회관에서의 한 행사에서 시작됐죠. 그날은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카드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최근에 부쩍 참석률이 낮아져서 모두들 걱정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전기장판을 들고 모임에 가셨어요. 류머티즘이 있으셔도 편하게 앉아 계실 수 있게요. 그런데 그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 할머니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전기장판에 관심을 보이시더니 직접 체험도 해보고 싶어 하셨죠. 그날 이후로 카드 모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원들이 하나둘 전기장판을 구매하시면서 모임 참석률이 100%가 됐거든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앉아서 카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전기장판 클럽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노인회관 관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다른 프로그램에도 전기장판을 도입하면 어떻겠냐고요. 특히 겨울철 요가 교실이나 뜨개질 모임 같은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고 한국 본사에도 이 아이디어를 전달했어요. 본사에서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국의 시골 노인회관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바로 지원을 결정했죠. 노인회관의 모든 프로그램실에 전기장판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덤으로 한국의 실버케어 전문가도 파견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이 퍼지면서 주변 마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주 다른 마을의 노인회관을 방문해서 전기장판 사용법과 한국의 실버케어 문화를 소개했죠. 할머니도 저와 함께 다니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윌로우 크릭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곳은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었는데 전기장판 덕분에 어르신들의 겨울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마을회관에 전기장판을 설치했는데 그곳이 이제는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었대요.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이 모이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졌어요.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는 모임이 생기고 김치담그기 강좌도 열렸죠. 심지어 한글 교실까지 개설됐어요. 저희 할머니가 첫 수강생이셨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전기장판은 단순한 난방기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사람들을 모으고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매개체였죠. 특히 우리 시골 마을처럼 고립된 곳에서는 더욱 의미가 컸어요. 마을 청년들의 참여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어르신들 전기장판 배달을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폭설이 내릴 때는 자발적으로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죠.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어요. 그날 노인회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 마을 청년들이 준비한 거였어요. 전기장판이 깔린 바닥에 앉아서 한국식 찜질방 파티를 연 거죠. 어르신들은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젊은이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한국 음식도 먹고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제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겨울이 되면 집에만 계시던 어르신들이 매일 활기차게 외출하시고 젊은이들과 어르신들 사이의 벽도 허물어졌죠. 한국의 정을 닮은 띠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매일 저녁 할머니와 전기장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변화가 다른 시골 마을에도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되어갔어요. 한국 회사와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더 큰 날개를 달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작은 시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 회사와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어요. 어느 날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의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아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웜 뉴 잉글런드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어요. 단순한 전기장판 판매가 아닌 시골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죠. 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부터 웹사이트 디자인까지 모든 것을 직접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이라고 칭찬해 주셨죠. 특히 신경 썼던 건 웹사이트예요. 노인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부터 버튼 디자인까지 세세하게 신경 썼어요. 결제 과정도 최대한 단순화했고 전화 주문도 가능하게 했죠. 제품 설명도 전문 용어 대신 쉬운 말로 써서 우리 할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는지 직접 테스트도 했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건 따뜻한 이야기 코너였어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실제 후기를 사진과 함께 올렸죠.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토마스 할아버지, 제인 할머니 등 실제 사용 후기가 하나둘 쌓여갔어요. 배송은 정말 큰 고민이었어요. 시골 깊숙한 곳까지 배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폭설이 내리면 택배회사도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죠.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상간 지역은 제가 직접 배달하기로 한 거예요. 첫 배달을 나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내비게이션도 안 되는 시골길을 종이지도 보면서 찾아갔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눈길을 한참 걸어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품을 받고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졌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마을 청년들의 자발적인 도움이었어요. 자신들의 조부모님도 전기장판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주말마다 배송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덕분에 배송 네트워크가 더욱 탄탄해졌죠. 본사에서도 저희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버몬트주 전체에 판매권을 주면서 실버케어 전문가도 파견해 주었죠. 한국의 선진화된 노인 복지 시스템을 미국 시골 마을에 접목시키는 시도였어요. 사업이 안정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노인복지관 기부 프로그램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제안하셨죠. 우리가 받은 따뜻함을 나눠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우리 마을 복지관에 전기장판을 기부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기부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죠.
특히 독거노인 가정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큰 호응을 얻었어요. 마을 청년들과 함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전기장판 설치와 사용법 설명은 물론 간단한 집수리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렸죠. 특히 폭설이 예보되면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서 수시로 안부를 확인했어요. 수익의 일부는 노인 건강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했어요. 한국의 실버 요가 강사를 초빙해서 전기장판 위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렸죠. 한의학 전문가도 모셔와서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강의도 했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늘어났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직원의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는 돌봄을 제공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지난달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투자자였는데 우리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투자를 제안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물론 투자를 받으면 사업을 더 빨리 확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진정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되거든요. 할머니는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살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렴. 처음처럼 따뜻한 마음만 잃지 않으면 돼. 이제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작은 변화들이 어쩌면 미국 전역의 시골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 메인주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거든요. 메인주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도전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죠. 처음에는 전기장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국의 실버케어 문화 전반을 미국에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저희 할머니의 변화예요. 1년 전만 해도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매주 노인회관에서 한국어 수업도 듣고 한국 요리 교실도 참여하세요. 얼마 전에는 직접 김치를 담그셨는데 마을 분들이 줄을 서서 사가시더라고요. 전기장판은 이제 단순한 난방기구가 아닌 문화교류의 매개체가 됐어요. 노인회관에서는 매주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열리고 젊은이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죠. 특히 한국의 효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문화가 우리 지역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셨어요. 한국의 실버케어 전문가들이었죠. 우리 마을의 변화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 시골 마을에서 이런 문화적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놀랍다면서요. 실제로 우리 마을은 작은 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노인회관에서는 이제 한국식 아침 체조가 일상이 됐어요. 전기장판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는 체조인데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에 특히 좋대요. 점심시간에는 같이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오후에는 한국 드라마도 보고. 마치 작은 한류 문화원 같아요. 할머니는 요즘 한국어 공부에 푹 빠지셨어요. 사랑합니다를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할머니들과 화상통화로 이야기도 나누셨는데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웃음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특히 감동적인 건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먼저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드리고 한국의 정서가 우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거죠. 얼마 전에는 지역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면서 문화교류의 새로운 모델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시골 마을의 문화혁신, 따뜻한 기술이 만드는 변화 같은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죠.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오고 있어요. 다들 우리 지역도 이런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죠. 저는 이제 한국 회사와 함께 전국 순회 강연도 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많은 지역에 이런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싶거든요. 할머니는 제가 강연 다닐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 내가 하는 일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야. 사람과 사람을 잇고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거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아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한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온다고 해요.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특히 기뻤던 건 한국 정부에서 문화교류 공로상을 주신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단순한 사업의 성공을 넘어서 문화적 가교 역할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의미가 깊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전기장판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줄이야.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할머니는 요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마을에 봄바람을 불어넣어준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이 따뜻한 바람이 더 멀리,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면서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